잠시 뒤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왜 지금 만나는지, 그래서 중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와 월드 이슈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지금은 새해 벽두잖아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맞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그야말로 꼭두새벽 행보라 할 수 있는데요. 원래 12월부터 새해 2월까지는 한 해 경제 계획을 세우고 또 춘절 연휴도 길게 이어진다는 이유로 중국은 외국 정상의 방문을 사실상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한다면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손님으로서 매우 각별하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파트너로 상징화되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손님이 올해 한국이 된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또 국빈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오는지, 양국 관계는 어떤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중국 국내외 정치적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국빈, 공식 방문 등 4개로 방문 형태를 나눕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빈 방문인데요.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할 땐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예포가 울리고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환영식을 엽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한국을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期待在两国元首的战略引领下，此访为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进一步向前发展发挥积极作用。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 정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좀 대우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이 상대방에 대한 예우에 등급을 둔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 등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받으면 우리와 관계가 나쁘지 않구나. 반대로 실무 방문만 허용되거나 초청이 아예 없으면 민감한 현안이 안 풀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대우는 일관되게 최고 수준인 국빈 대우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찬밥 신세가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바이든 전 대통령, 일본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타이완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중국을 아예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에 특히나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다면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고려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여기엔 지정학적, 경제적, 중국 내 정치적 계산 이렇게 3가지 셈법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사실상 안보 공동체잖아요. 중국은 반대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하면 할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리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국빈 대우해주면서 한국은 중립 공간이라는 점을 미국과 일본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 관영 매체는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방문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중 양국이 공유한 반파시즘 유산을 부각한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항일운동이 한중 양국의 공통 분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라는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은 중국 곳곳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잘 유지하면 양국 모두에 좋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수출 통제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대내외적으로 이번 방문을 중국은 폭넓은 외교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과시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중국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좀 대처를 잘 해야겠군요. 네, 우리가 흔히 줄타기 외교라고 하죠. 한미일과 중국, 이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관건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 이른바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한국을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지점을 역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사드 문제도 남아있고 핵 잠수함 도입과 타이완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교류나 보이스 피싱 대응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먼저 합의를 끌어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드이슈 이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